나머지 그 중간에 건너뛴 부분은 뭐 건축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507페이지 보시면 이제 건축물의 건축등이에요. 자, 건축허가 의의는요, 나중에 시간, 날실자 읽어보세요. 그런 법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고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나온 파트는 이제 박스 2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건축법에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제가 편의상 건축주라고 할게요.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다 이게 꿈 아닙니까? 조물주 위에 있는 사람. 건물주. 네. 그러면 이게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요, 나중에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고 건축해야 되거든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다만 이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기 하기 전에요. 해당 대지에 대해서 미리 내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 건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입지와 규모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내가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물어보는 제도라고요. 미리 물어보는 제도로서 자,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일종의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나온 제도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에서 보시면 양갈로 1번에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는 거죠.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아래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 박스에 보시면 1번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에서 허용된지 여부나, 그리고 건축법에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나,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리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제도라고요. 사전에 결정해 달라고. 자, 그러면 이때 사전결정 신청자는요, 사전결정 신청할 때 자, 건축위원회 심의와 자, 교통영향평가 이 검토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양갈로 거기 2번에 나와 있습니까? 사전결정 신청한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러면 왜 이 교통영향평가 검토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냐면, 자, 요즘은요, 이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을 때 만일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확보 안 하면 허가권자가 허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요즘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주택이나 상가에 주차장 확보 안 하면 허가 안 내주거든요. 그럼 내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에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이게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미리 건축이 심의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를 미리 물어보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만 이 허가권자는요, 사전 결정이 신청된 대지 면적이 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사전 결정하기 전에요, 미리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세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면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신청받게 되면 입지와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이거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일에 허가권자가 이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전 결정을 신청받아서 사전 결정을 통지해주게 되면 이 나중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요, 사전 결정 신청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자, 사전 결정을 통지받게 되면 자, 우리 4개 법에서 각종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를 해주는데요. 자, 박스에 보시면 밑에 간주 규정 나 있습니까?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자, 아래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데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 있습니까?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해준다고요? 그럼 사전결정 통지받게 되면 이 네 가지 법률에서 따로 허가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해주니까. 자, 다만 밑에 가시면 양갈로 8번에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요. 그러면 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내에 자, 건축허가 신청 몇 줄 꺼주세요. 만일에 이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전결정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전결정 신청받은 자는요.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면 자, 반드시 2년 이내에 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자, 만일에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 사전결정 신청한 건축주가요.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면 그러면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사전결정 통지해준 대로 2년 이내에 반드시 그대로 허가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2년이 지나도록 건축허가 신청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네가 2년 이내에 내가 사전결정 통지해준 대로 허가만 신청하면 내가 그대로 건축허가 내주겠지만 만일에 2년 이내에 네가 건축허가 그대로 신청하지 않게 되면 나는 사전결정의 효력도 없어진 걸로 간주하겠다고요? 그럼 사전결정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제도가 왜 도입했냐 하면요. 자, 우리 보통 건물 지으려고 하시면 일단 내가 거기 건물을 지었는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고 땅 삽니까? 일단 덜컥 땅부터 삽니까? 보통 보면 덜컥 땅부터 사거든요. 보시면 건축허가 받으려고 하는 절차 보면 그럼 내가 좋은 땅이 나왔다 해서 덜컥 샀는데 내가 이 땅에다가 원래는 연립주택 지고 싶었어요. 연립주택. 그래서 내가 허가를 받으려고 우리 허가는 어디에서 주냐면 대구에서는 구청에서 해줘요. 구청에서 원칙은. 그리고 경산에서는 경산시에서 해준다고요? 허가. 그러면 구청이나 시를 찾아갔는데 건축허가 내주는 공무원이 선생님이 산 땅에는 연립주택을 지을 수 없고 단독주택밖에 못 짓는데 그럼 내가 덜컥 땅을 샀는데 내가 원래 짓고 싶었던 건 뭐 짓고 싶었는데 연립주택 짓고 싶었는데 단독주택밖에 건축이 안 된다 하면 나는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 받으려면요 덜컥 땅부터 사가지고 바로 건축허가부터 신청하지 말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땅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 건축할 수 있는지를 미리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라고요. 미리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만일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요 나중에 건물을 지으려는 땅에다가 집은 있죠. 집은 마시고 나중에 공무원한테 물어보시면 이 땅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미리 알려준다고. 미리요.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전결정 통지 받아서 나중에 거기 따라서 땅 사면 되겠죠. 그래서 땅부터 사지 말라고요. 땅부터 사서 건축허가부터 신청하지 말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요. 사전결정 신청 제도. 자, 그럼 우리가 사전결정 신청이나 나중에 건축허가는요. 다 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거나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건축부에서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하고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있는데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509페이지에 오른쪽 가시면 박스 3번에 건축 허가권자가 있습니까? 양갈로 1번에 원칙이 있고 양갈로 2번에 예외 있습니까? 자,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사전결정 신청이나 건축 허가는요. 원칙적인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거나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 자, 구청장이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는 나중에 허가받을 때는 누구한테 받아? 대구 구청장이에요? 원칙은 구청장이라고. 대구. 우리 경산에서는 경산시장이에요? 경산은 경산시장이고
대구에서는 구청장이라고요? 우리 수성구청장 찾아야 돼요? 원칙적인 허가 받으려면? 다만 우리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구청장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예외적으로 직접 허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해줄까요? 이 건물이 좀 어떠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인데 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 건물이 좀 대형이라서. 대형 건축물이라서요. 자, 그래서 이번에 다만 아래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박스에 1번 보시면 층수가 21층 이상 있습니까? 21층 이상 밑줄 꺼주세요. 이건합니다. 이건하라는 개념은 또는이에요. 연면적 합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꺼주세요. 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해요. 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왜 직접 허가를 해주는 거냐면 이 건축물이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자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좀 대형 건축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건축할 때는 예외적으로 누가 허가를 해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주는데 자 다만 3번에 단,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말은 뭘까요? 자 만일에 특별시, 광역시에 대해서요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 건축물이 공장이나 창고에 해당하면 제외란 말은 구청장이 그대를 허가해 준다고요? 구청장이? 자 그럼 우리 대구에서는 원래 우리가 건축 허가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구를 찾아가셔야 된다고? 근데 만일에 대구에서 내가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좀 대형 건축물 건축할 때는 누구한테 허가 받아? 대구시장한테 허가 받는다고요? 대구광역시장한테. 단 이 건축물이 공장이나 창고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허가 받아? 구청장한테 그대로 허가 받으면 됩니다. 헷갈리죠 이거? 사실 조금. 자 이제 510페이지 넘기시면요. 자 박스 4번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도지역에서는요. 건축 허가는요.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해 주거든요. 시장 군수. 그러면 우리 도지역에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주기 전에요. 자 도지사에게 자 사전에 승인 받은 후에 허가해 줘야 되는 건축물도 있어요. 이걸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시장 군수는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하는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이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인데 자 1번 보시면요. 자 거기 21층 이상 나와 있습니까? 밑줄 그어두시고요. 연면적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주세요. 이거 어디서 봤던 기억납니까? 이게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해주는 건축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건축물도 우리가 도지역에서는요. 시장 군수가 허가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자 다만 두 번째 줄에요. 보시면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사전 승인 대상인데 단 가로 안에 보니까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라 했습니까? 자, 그 말은 또 뭘까요?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도지역에서 만일에 건축할 때는 시장군수는요, 시장군수한테 나중에 허가하기 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공장 창고는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공장 창고를 제외한 건축물은 승인 받아야 되지만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공장 창고는 승인 대상 아니에요? 시험에서 자꾸 이런 걸 물어본다고. 공장이나 창고란 말 나오면 우리 대구에서는 구청장이 그대로 허가권자예요. 그리고 우리 시지역에서 도지역에서는요, 시장군수는 공장이나 창고인 건축물은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 보시면 아마 공통적인 단어가 나올 텐데, 자, 자연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자,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밑줄 그어주세요.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2종 건색 중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이나 숙박,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이고요. 단 주거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밑줄 그어주세요. 에 건축하는 모든 위락,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에 보니까 공통적인 단어 나옵니까?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거든요. 이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만 수질이나 자, 자연환경 보호를 목적일 때는요, 이때는 층수나 면적이 있어요. 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죠. 총 5가지 건축물. 위락이나 숙박, 그리고 공동주택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이나 일반 음식점 있죠? 자, 이 건축물들이 자연이나 수질보호 목적일 때는요, 이때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단 주거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일 때는 층수나 면적이 없어요. 수질이나 자연보호 목적일 때만 층수나 면적이 있고,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 목적일 때는 층수나 면적이 없다고요? 모든 위락, 숙박시설이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이라면 시장군수는 허가해 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은근 헷갈려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 내용이라고요? 자,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그러는데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기 전에 사전 승인 받으라는 이유는요, 다만 수질이나 자연보호 목적일 때는 층수나 면적이 있고요.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 목적일 때는 면적이 없어요. 층수나 면적이요. 자, 그럼 나중에 이 건축주가요, 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자, 원칙은요, 허가 받으려고 하는 이 건축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 대지에 대해서 100% 자, 소유권 확보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100% 소유권 아니더라도 해당 대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 권한만 확보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1번에 소유권 확보란 말 나와 있습니까? 1번에 원칙 나와 있나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에 100% 소유권 확보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2번에 예외적으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뭘까요? 100% 소유권 확보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박스에 1번에요.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확보했다는 거죠. 그 대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장기 임대차 같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확보하게 되면 이때는 허가받을 수 있는데, 다만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럼 분양 목적에 자, 공동주택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원만 확보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반드시 100%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100%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임대주택은 상관없어요? 단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100% 소유권 확보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자, 2번 보시면 만일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지분의 100분의 80이라는 거죠. 80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 대지를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건축 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이 공유 지분에 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유 지분 중에서 얼마 동의를 못 얻었어? 20% 동의를 못 얻었죠? 그러면 공유 지분 합계 80%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이 건축주는 일단은 허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건축주가 허가받고 나서 확보하지 못한 공유 지분 20% 있죠? 이 20% 사람들에게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매도 청구. 자, 밑에 박스 밑에 양갈로 2번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건축 허가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어떤 가격? 시가 동그라미 써주세요.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적어도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됩니다. 혹시 이거 지난주에 살짝 봤던 기억 납니까? 어디에서 봤었죠? 이거 지난주에 어디서 봤었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이 있었죠? 그 사업주체가 그 대지에 대해서 사용권은 80% 이상 확보하게 되면 확보하지 못한 20%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매도 청구는 어떤 가격? 시가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메시라고 했죠? 메시. 주택법도 메시고 건축법도 메시예요? 우리 건축법 주택법에서 매도 청구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시가라고 시가. 시가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도 매도 청구가 인정이 되고 건축법에서도요. 건축 허가받은 건축주에게 매도 청구가 인정되거든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격은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 시가요? 감정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도 아니에요. 시가를 한다고요? 자, 이제 512페이지 보시면 자, 박스 6번에 건축 허가에 거부란 표현 나있습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이 건축주가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기 위한 요건만 갖추면 이 건축 허가권자가 허가를 거부할 수 없거든요. 자, 근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딱 두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건축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건축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까? 그래서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박스예요.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주거육환경 등 주변 환경 고려할 때 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에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냐면 자, 여기가 도로인데요. 여기가 우리 주택단지 안에 우리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도로인데 자, 지금 도로 양쪽에 이렇게 주거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도로 반대편에요. 지금 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요. 자, 새로운 건축물을 지금 여기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 주택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주로 어떤 건축물을 새롭게 신축하려냐면 거기 모텔 같은 숙박시설 있습니까? 우리 주택단지가 이렇게 밀집한 지역 안에 모텔과 같은 이런 건축물들을 숙박시설 같은 것들 건축하는 것은 되게 좀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좀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주택단지가 밀집한 지역 안에 좀 부적합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텔이 어떤 모텔이냐면 MBR 모텔이야. MBR이 뭐냐면 몸부림. 주택단지가 이렇게 밀집한 지역 안에 몸부림 모텔이 지금 돌려고 한다고요? 신축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되게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좀 부적합합니까? 적합합니까?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단지 안에는 주택만 지금 밀집해야지 모텔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 있죠? 학교, 청소년들 다니는 학교 주변에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 같은 시설들은 좀 적합합니까? 그런 위락시설은 좀 적합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방제지구 있습니까? 방제지구는 우리가 그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거든요. 그럼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는 어떤 지역이냐면 상습적으로 비만 많이 오면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하층의 일부를 주거용이라 거실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다가 주거용이나 거실 설치하게 되면 자다가 잠긴다고? 지하층에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만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 박스 7번에 건축 허가의 취소에 양갈래분의 필수적 취소 나와 있습니까? 그럼 허가받은 자는요.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필수적 취소라고요.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몇 년 범위에서 1년 동안 전세요. 범위에서 그 공사 착수를 연장 및 주거주세요.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받은 자는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받은 날로부터 박스에 1번 있습니까? 2년 동안 전세요. 단 공장 신설 정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그 공장 있습니까? 공장 밑줄 꺼두시고 3년 동안 쳐두세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축주는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받고 나서 자 반드시 이 공사에 대해서는 몇 년 내 착수해야 되냐면 2년 내 착수해야 됩니다. 단 만일에 이 건축물이 공장인 경우에는 몇 년? 3년이에요? 그럼 공장이 아니면 2년 내 착수해야 됩니다. 단 공장은 3년인데 만일에 허가권자가 로부터 허가받고 나서 이 건축주가 2년 이내 착수를 안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어떻게 해버려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공사 착수 기간을 1년 범위에서는 연장을 할 수 있겠네요. 단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착수를 안 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해버려요. 취소된다고요? 자, 2번 보시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착공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고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경공매 등해로 착공식 오전에요. 이 건축주가 소유권 상실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될 때로부터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이때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수적이다 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시면 자, 건축 허가나 착공 제한 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앞에 배웠던요.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허가권자고 예외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허가권자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건축 허가권자들을 다시 한번 다 적어보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을 원칙적이든 예외적이든 허가권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들은요. 나중에 건축 허가를 신청받게 되면 허가를 해줄 뿐만 아니라 이 허가권자들은 나중에 이 건축주에게 대해서요. 허가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라고 명령도 할 수 있죠? 만약에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을 하고 했는데 허가받고 나서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 안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어떻게 해버려? 취소해버리죠? 허가를 취소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허가권자들은 허가를 해줄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하라고 명령도 할 수 있거든요. 착공을. 자, 근데 허가권자가 가진 이 두 가지 권한을 자,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건축 허가권이나 착공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허가권자가 가진 이 권한을? 그러면 허가권자보다 급이 높은 사람들이 제한할까요? 낮은 사람들이 제한할까요? 허가권자보다는 아무래도 급이 좀 높은 사람들이 이 허가권자가 가진 허가권이나 착공권을 제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데 단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아니면 주무부 장관이 요청에 따라서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권이나 착공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들은 자,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요. 이때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만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있습니까? 자, 이들만 제한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만 제한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양갈로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경제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게 되면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이 건축 허가 등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이 되면요. 해제를 해달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고요.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물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게 되면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그럼 양갈로 3번을 보시면 국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요.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했습니까? 그럼 이들이 제한을 할 때는 바로 제한하면 안 되고요. 먼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해야 되는데 그럼 이들이 제한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요. 양갈로 4번에 제한기간 나와 있습니까? 자,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내로 하는데 다만 1회에 하나요. 1년 나와 있습니까? 1년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내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 및 찍어주세요.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하는 기간은 원칙은 몇 년?
2년 이내로 하는데 단한 1회 하나요. 1년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514부터 515, 16까지는요. 자, 3월 달에 보도록 하고요. 518페이지 넘기시면요. 자, 박스 2번에 건축 신고 나와 있습니까?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자,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 건축부에서 얘기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인데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관자한테 허가받고 건축하는 게 원칙인데 단 예외적으로 밑에 표, 박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까? 그럼 왜 허가 안 받고 굳이 신고하면 될까요? 이 건물이 좀 적으니까. 규모가 좀 적으니까 굳이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고 대상 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밑에 이제 박스에 1번 보시면 거기 바닥 면적의 합이 있습니까? 자, 바닥 면적의 합이 85 있죠? 85 이내에 증축이나 개축, 재축할 때는요. 이때는 굳이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좀 이따 밑에 다시 나오게 될 텐데 연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거든요. 연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라면. 자, 근데 만일에 이 건축물이 단층인데 자, 만일에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이건 단층인데 150제곱미터라면 이때는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가 되다 보니까 100제곱미터 넘어가면 이때는 무조건 허가받고 해야 돼요? 허가받고 건축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최초에 건축할 때 허가받았는데 그러면 이 허가받은 건축물에서 살다 보니까 이 건물이 좀 좁아. 그래서 이번에 위로 70제곱미터를 증축을 하고 싶어. 70제곱미터를요. 그럼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을 위로 70제곱미터를 증축할 때는 다시 또 허가받을까요?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새롭게 증축하는 면적이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라면 이때는 허가받는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건축물을 증축할 때는요.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라면 이때는 허가 다시 안 받고 신고하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자, 그리고 2번하고 3번에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올 텐데요. 자, 2번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 있죠? 자, 3번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있습니까? 자, 2번, 3번에 보니까 지금 공통적인 단어는 뭐 나옵니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이고죠? 이고 3층 미만이라는 거죠?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을 거예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둘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축물을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분지역에서 건축하거나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는요.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가시면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먼저 소규모 건축물로서요.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요. 연면적 합이 있습니까? 자, 연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있죠? 건축할 때는 이때는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면 돼요. 자,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에 배울 텐데요. 그 연면적 있죠, 연면적.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이걸 연면적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건축물이 있는데요. 자, 이쪽 좌측 건축물은 지금 2층이에요. 2층인데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고, 이 건축물은 단층이에요. 단층. 단층인데 바닥 면적이 100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건축물은 제가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한다겠죠? 그럼 이 건축물은 연면적 합이 얼마입니까? 이 건축물은 100입니까? 그럼 이 건축물은 이것도 100, 이것도 100? 둘 다 100이라고요? 100.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2층 이하여야 돼. 3층은 되면 허가받아야 돼요? 3층이 되면? 자, 근데 내가 만일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땅이 좀 좁죠? 땅이 좀 좁아. 그럼 100제곱미터 지으려면, 연면적 합이 100제곱미터를 지으려면 어떻게 지으면 됩니까? 땅이 좀 좁으면. 2층으로 해서 50제곱미터에서 2층으로 지으면 되는 거고, 땅이 좀 넓으면. 그냥 단층으로 해가지고 100제곱미터 지어도 다 100이라고요? 이것도 100, 이것도 100? 단 3층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3층 미만으로만. 자, 그리고 이번에 건축물의 높이 있습니까?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정축하는 것은 굳이 허가 안 받고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건축부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신고 대상 건축물이거든요. 신고 대상. 단 이 신고 대상 건축물은요. 자, 건축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냐면 519페이지 오른쪽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건축 신고한 자는 신고로부터 몇 년? 1년 동안 주세요.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그 신고 효력이 없어지는데,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몇 년 범위에서 1년 동안 써주시고요.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 및 줄여주세요.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건축부에서요. 이 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일로부터 1년이거든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안 하게 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방금 체크드린 거. 자, 우리 아까 허가받은 건축물은 허가받고 몇 년 내? 2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죠? 2년. 그리고 아까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때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국장, 특별시장, 강시장 도지사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 기간은 2년이었죠? 다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다만 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일로부터 몇 년? 여기만 1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2년이라고. 나머지는 다 2년인데 신고 대상 건축물만 1년이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파트고요. 나중에 이제 520페이지부터 쭉 나오시면 나중에 빠진 것들은 3월달에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뒤에 넘어가시면 527페이지 보시면요. 자, 박스 4번에 건축물의 건축 절차 있습니까? 527페이지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건축 설계 있죠?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사가 할 거고, 건축사나. 그 다음에 시공은요? 시공사가 할 거고. 그러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자가 하겠죠?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 있어 보입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나 시공 감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거든, 사실은 이게. 시공, 설계, 감리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 건축법에 아직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책에는 넣어놨어요. 책에 넣어놨는데 그 파트에 대해서는 깊게 보지 마세요. 시험에 잘 출제 안 하니까. 파트는요. 그럼 혹시 이러겠죠? 혹시 나오면 어떡합니까? 연필 굴리세요?
이 파트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내면 안 돼. 사실은. 이 파트는 내면 안 된다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간혹 가다가 진짜 10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한 번 내거든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을. 맞추라고 낸 겁니까? 틀리라고 낸 겁니까? 틀리라고 낸 거거든요. 출제원들이. 틀리라고 낸 것은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틀리라고 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빈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트까지 보려면 너무 많아요. 건축법. 가감에 그냥 버리세요. 이 파트요. 자, 오늘 저기 매일 정유투 보시면요. 여기 5번 있습니까? 자, 5번 보시면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신고해야 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돼 버리죠? 5번. 지금 처음 푸시는 분들은 분명히 숫자 볼 거야. 숫자가 맞아요? 숫자 맞는데, 자, 지금 사전결정 신청제도는, 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받기 전에 하는 거야?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물어본 제도라고. 그러면 사전결정을 통지받게 되면 2년 이내 착공신고해야 됩니까? 건축허가 신청해야 돼. 건축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이내에 건축허가만 신청하면 그대로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건축주는 건축허가 받고 나서 뭐 해야 돼? 공사 착수해야 돼요? 공사 착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전결정 제도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물어보는 제도다 보니까 사전결정 통지받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만약에 이 기간에 건축허가 신청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전결정의 효력도 상실돼 버립니다. 이 단어 찾는 거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이때 냈을 때 이걸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사전결정 신청 제도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제도라고요. 자, 6번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줍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신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다 이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주죠. 보죠. 그래서 6번 맞는 질문입니까? 자, 7번에 연면적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어떤 겁니까? 참고예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아야 되죠. 자,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공장 창고는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8번에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 1년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자, 작년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거 작년 시험에요. 자, 9번도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자, 건축 신고한 자는 신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신고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 건축법에서 그래서 보통 연수로 나오면 2년이 많거든요. 2년이 많은데 신고 대상 건축물만 몇 년? 1년이라고요. 1년. 자,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보니까요. 시험에서요. 작년에서 이 파트에서도 건축 허가 제한 있죠. 작년에 시험에서는 건축 허가 제한을 단독 문제로 물어봤어요. 단독 문제로 작년 시험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이 파트에서 물어보면요. 아마 종합적으로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538페이지 그 대지와 도로 파트 보도록 할게요.